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케묵입니다. 애플과 구글은 각각 0.96%씩 하락했고 테슬라는 1.96% 상승, 그리고 반도체와 여기 은행 쪽에서 특히나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던 하루였습니다. 특히 제가 한때 8월 28일날 저평가라고 분석했으면서도 지금은 제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보유하고 있고 인도의 프라이빗 섹터에서 가장 큰 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HCFC, 티커네임으로 HDB 은행 또한 이렇게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어 개인적으로 기쁜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비중을 늘려나가고 싶은 이 구글에 대해서 깊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경우 구글에 있어서 이미 약 38% 정도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구글의 비중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다른 기업들은 열심히 분할 매수를 하면서 수량을 늘렸지만 이제서야 구글의 수량을 좀 늘리려고 고려를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제가 옛날에 구글을 매수했던 이때 당시의 PE 멀티플보다 오히려 이제는 더 저평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지금의 구글 평단가는 구글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좋은 가격을 제시할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한 것에 대한 결과로 이처럼 멤버십 대상으로 운영하는 텔레그램에 매매 내역을 공개해드리고 있고요. 저평가이면서도 좋은 기업을 대상으로 분할 매수를 하여 좋은 평단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공유드리면서 함께 장투해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 가입 후 커뮤니티 글에 남겨져 있는 링크를 통해서 텔레그램에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때 구글에 대한 제 평단가는 코로나가 끝난 직후 회복을 하고 있었던 약 25 정도로 시장이 주고 있는 프리미엄 멀티플 대비해서 크게 저평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매수를 시작했고요. 너무 안타깝게도 매수를 하고 나서 바로 주가가 날아가 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주가가 날아가니까 조바심 내서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다시 저렴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구글의 주가가 날아가면서 구글의 PE 멀티플은 어느새 30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이미 구글에게 주는 시장 프리미엄 멀티플인 25라는 수치 대비해서 높은 수치였기 때문에 제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다릅니다. 예전이라면은 지금의 애플과 같이 구글은 고평가라고 말씀을 드렸겠지만 어느새 구글의 PE 멀티플이 이렇게 20까지 하락한 오늘날 구글은 보수적인 멀티플 대비해서 약간 고평가이긴 합니다만 사실 적정 주가에 근접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구글의 순이익은 대략적으로 18% 정도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여줘 왔고요. 2013년에는 17%, 그리고 2014년에는 15%인 만큼 그 이후에도 비슷한 수치의 성장률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의 멀티플을 본다면은 이 18 근방에 있는 20이라는 PE 멀티플은 적정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구글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매력적으로 보는 이유는 지금 현재 멀티플이 지난 4년 평균 멀티플 대비해서 저평가라는 이유에서입니다. 2012년 9월 8일 기준으로 구글은 이렇게 19.9의 PE 멀티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참고로 아까 거는 9월 7일이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구글이 보여주었던 평균 PE 멀티플은 26으로 지금의 구글은 평균 멀티플보다 이렇게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는 물어볼 수 있죠.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평균치가 더 정확해지는 법인데 왜 굳이 4년치만을 이렇게 평균으로 잡았냐고요. 그 이유는 최근 4년의 모습이 사실 구글의 평균 멀티플에 있어서 가장 보수적인 멀티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간을 4년에서 이렇게 늘리면요, 아래쪽에 있는 그 에버리지 부분이 이렇게 30.71, 30.17, 29.23, 28.53, 28.16, 28.31, 28.56, 29.68, 31.83, 38.93으로 이렇게 대폭 늘어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0년 이상의 평균치를 봐도 구글은 저평가이며 가장 보수적이었던 멀티플을 받고 있던 최근 4년으로만 한정 잡아도 구글의 현재 멀티플은 평균 대비 저평가인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에서 제가 비록 구글에서 38%의 수익률을 거두고 있지만 저평가이기 때문에 팔지 않고 계속해서 천천히 모아나가고자 하고 있으며 구글이 만약 18의 멀티플인 이렇게 94달러까지도 하락한다면 대응하는 비중을 더 키워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약 구글이 엄청 고평가였다면 제가 매도를 고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혹여나 너무 특정 기업이 고평가가 되어서
제가 매도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멤버십 분들께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가장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구글이 앞으로도 꾸준히 18% 이상이라는 견조한 성장률을 보여줄 것이라고 믿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글은 보시는 것처럼 펀더멘탈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놀랍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R&D의 비중입니다. 구글은 2022년 2분기 때 R&D에 약 9.84빌리언 달러를 사용했는데요.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등 세일즈 앤 마케팅 비용까지 포함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인 이 SG&A를 보시면은 10.29빌리언 달러와 비교했을 때 R&D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성장할 대로 성장한 기업이 R&D에 SG&A만큼이나 돈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소비라고 생각이 되며 사실 리서치에 의하면은 적은 돈을 R&D 투자하는 기업 대비해서 많은 비중을 R&D 잡아놓는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높은 가치를 선사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글의 이러한 행보는 장기적으로 아주 바람직한 셈이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터넷을 통한 광고 미디어 마켓 사이즈는 이렇게 2021년 대비 2025년에 굉장히 많이 성장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TV나 라디오, 그 어떤 매체들보다도 말이죠. 그리고 인터넷에 있어서 독점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기업은 바로 구글입니다.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사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글은 없어져서는 안 될 기업인 것이죠. 게다가 디지털 광고에 대한 소비의 예산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인터넷이라는 공간 속에서 광고비를 높여나간다는 것은 광고비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구글에게는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구글을 투자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미래에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글이 하락함에 따라서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고 혹이라도 구글의 멀티플이 이렇게 18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더욱 공격적으로 구글을 매수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혹이라도 구글의 멀티플이 18.32 아래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더욱 공격적으로 구글을 매수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매수를 이어나가는 이유는 구글의 높은 수익률 대비해서 구글은 내려가면 갈수록 저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확률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2021년 대비해서 2022년 구글의 순이익 성장률이 마이너스 8% 하락함에 따라서 기업의 주가 또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마이너스 8%의 성장률은 계속해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2023년 그리고 2024년 보수적인 관점에서의 성장률이 17% 그리고 15%로 다시 회복해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실제로 그러한 실적을 구글이 보여준다면 주가는 기대되는 성장률과 함께 다시 우상향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구글이 과거와 같이 프리미엄 멀티플의 거래가 되는 때가 온다면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적어도 지금 기준에서 구글은 60% 이상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구글의 주가가 외적인 이유로 하락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에 맞춰서 잘 대응을 한다면 구글의 수익률은 60% 이상이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수량을 높여나가고 싶은 구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구글은 매우 안정적인 기업임과 동시에 훌륭한 성장률을 보여주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만큼 장투를 한다면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